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18장 이 쇠왕장은요, 임철저 주, 그러니까 이 장이요, 한 장, 두 장, 석 장 단이에요. 원문하고, 유시주하고, 임철저 주까지요. 그냥 엄청 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원문은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임시주가 엄청 길고요. 새로운 이론을 또 임 선생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게 이제 저도 박사를 땄지만 이런 거를 딱 잡아서 논문을 쓰면 그대로 논문감이 하나 돼요.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 참 명리학 공부 박사로 한다고 하면서 잘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 능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쇠왕의 진기, 진짜 깃틀은 여기 진짜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 뒤에 말이 해석이 됩니다. 쇠왕의 진기는 진짜의 깃틀은 어디에서 있냐? 이거 전치사예요. 삼명지오, 삼명의 가장 오묘한 것에서부터 아는 것, 지. 그 삼명의 오묘한 것을 진기를 알아야만이 사과반이라 해서 생각해도 어느 정도 반은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쇠왕의 진기를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임철저 선생이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쇠왕의 진기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삼명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해놨습니다. 삼명이라는 것은 명리학적으로도 있지만요, 어디에요? 유학적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밑에는요,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삼명이 명리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명리학, 유학, 천명은 곧 유학이에요. 하늘로부터 받는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불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동경의 일본에서 출판한 대수관 서점에서 소화라고 해서 누가 했냐? 제교철차라는 분이 지으신 거예요. 이게 참 12권으로 해서요. 그때 당시 제가 논문 쓸 때 이걸 중화서국에 가서 25만 원인가 한지를 사왔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예. 웬만하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요즘은 컴퓨터로 이게 다 입력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옛날에 저 공부할 박사하겠다 할 때는요, 컴퓨터에 이런 거 찾으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요, 유시주는 넘기고요. 유시주는 넘기고 임시주, 그 긴 임시주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임시주라고 했죠. 자, 임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득시, 때를 얻어요. 그러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왕한 것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이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쇠간, 쇠한걸로 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질이 이런 것이 지극한 이치지만 이라고 하면서 역시 또한 뭐라고 할까요? 사법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무릇 오행지기는 유행의 사시에서 흐르는 것인데, 일간에서요, 각유전령, 각각 일간마다 온전한 그 사령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그 온전히 사령한 중에서도 역시 아울러서 존재하는 자가 있고요, 존재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자 이거 보세요. 만약 춘목이 사령을 했다 치자. 그러면 갑을목은 비록 왕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시에서 어떻게 때에 휴수가 이때가 되면 휴수는 무기토가 될 거 아니냐. 예, 봄의 무기토는 휴수가 돼요. 예, 그러나 미상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후천지. 예, 천지라는 것은 곧 천간과 지지에서 일찍이 끊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수사령을 했어요. 예, 이건 강하죠. 그럼 인계수는 비록 왕하지만 이런 때도 이런 때에 휴수는 뭐가 되냐? 병정화가 될 것이다. 역시 미상절 일찍이 천지지간에선 끊어지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상절. 예, 그렇게 끊어지질 않았다. 특별히 시에서 마땅히 퇴피 멀리 떨어져 있다 치면 먼저 감히 쟁선 앞을 다툴 필요는 없다. 그러니 기실 춘토라고 해서 어찌 불생만물 만물을 생하지 않겠는가. 자, 춘토라고 해도 결국은 만물은 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일해서 어째 부조만국. 자, 그러니까 봄의 토도 쓸 때는 쓰는 것이요, 겨울에 병정화도 비치지 않은, 만국을 비치지 않는 것, 겨울의 태양이라고 해서 비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없다. 있다. 없겠는가? 어찌 없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팔자에서도 원령은 중하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왕상휴수라는 게 있는데, 연일시 중에, 자, 일주를 빼고요. 일간을 연일시 중이라는 것은 월을 빼고요. 연일시 중에서 역시 손익지권. 자, 월지를 타고 나서 왕상휴수가 됐다고 합시다. 월지를 타고 나서. 그렇지만 연일시 중에서 역시 덜어내거나 도와주는 권세가 있어야만이, 그럼으로써 생활에서, 즉 불치령, 생활에서 역시 그걸 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령을 놔줄 수가 없다. 이게 놓아둘 치자예요. 놔줄 수가 없어요. 생활을 또 역시 놔줄 수가 없어. 그러니 능히 치년, 치일, 치시, 연도 놔두고 일도 놔두고 시도 놔두면서 어떻게 한 가지로 이론만 고집할 것인고 라고 하면서 뭐예요? 생활에서 놔두지 않으니까, 생활에서도 놔두지 않으니 치년, 치일, 치시도 어찌 놔줄 수 있겠는가? 모두 다 봐라라는 거예요. 만약 춘목이 비록 강하다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반론이 제기하십니다. 금이 태중이에요. 그럼 목 역시 위태롭죠. 그 이제 월에서만 태어난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격국론을 부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격국론에서는 월지를 우선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철조 선생은 월만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 태중에서 목이 역시 위태로운데 천간의 경신이나 하면서 지지에 신금이 있다면 이건 화가 없어서, 화가 없으면서, 화가 제할 수가 없으면, 화가 제할 수가 없으면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봄에 태어난 나무라도 금이 태중해요. 천간 지지로다 금이 태중하면 화를 써서 금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를 만나면 반드시 반드시 요절할 것이다. 왜? 저 금기운을 생해주니까, 강한 기운을 생해주니까요. 이것이 바로 득시, 때를 얻었는데도 왕하지 않은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때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로강, 록격, 그러니까 양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국론에선 때만 얻었으면, 계절을 타고 났으면 노광이니 양인이니 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목이 비록 약하다 치더라도 목에 뿌리만 있으면 목 역시 강하다.
천간으로 갑을목이 투출하고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 또 관성이 만나면 그걸 능히 받아 쓴다. 능수. 능히 받을 것이다. 봉수로 술을 만나면 역시 태과하다.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때를 잃었는데도 약하지 않은 것이다. 실시부략. 아셨죠? 시고로 이 때문에 일간은 물론 원령시수, 일간을 가지고 원령시수라고만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단지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육은 저게 뿌리를 내렸는가? 라고만 생각하면 곧바로 능히 재관식신을 마땅히 쓸 수 있고요. 상관칠살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생로각은 뿌리가 중하다는 것인데 또 묘고나 여기는 뿌리가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간에 하나의 비견을 얻었으면은 뭐만 못하다. 뿌려 지지에서 득 일기에서 하나의 역이나 묘고를 얻은 것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간에 뜬 비견은 그렇게 힘이 없다. 지지가 역이나 묘고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자, 묘자라는 건 그건 뭐냐? 갑을목이 봉 미토를 만난 것이요, 병정화가 봉 술토를 만난 것이요, 경신금이 봉 축토를 만난 것이요, 임계수가 봉 진토를 만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12번 넘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이게 이렇게 참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2번 넘어갑니다. 역이라는 건 곧 뭐냐라고 하면 여기자는 병정화가 미토를 만난 것이요, 갑을목이 진토를 만난 것이요, 경신금이 술토를 만난 것이요, 임계수가 축토를 만난 것인데 득 이비견 두 개의 비견을 천간에서 비견을 만났다고 해도 뭐만 못하다. 지지에서 득 장생로각만 얻은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마치 갑을목이 해인 묘지류를 만나면 천간에 비견 두 개 만나도 이거 하나 만난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비견이라는 것은 뭐와 같아? 친구가 서로 도와주는 것일 뿐인데, 통근이라는 건 그건 뭐냐? 지지에 통근한 건 가실, 내 집안에다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친구라는 건 뭐예요? 바깥에서 만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해요. 상부, 서로 도와주는 것인데, 통근이라는 건 뭐예요? 집안에다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바깥에서 고생할 바엔 집안에 들어와서 의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뭐만 못하다. 그러니까 불여라는 것은 앞에 거는 뒤에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간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뿌리가 중한 것이만 못하다. 이런 이치는 진실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금인부지, 이러한 이치 차리.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변시 딱 봐서 춘토, 하수, 추목, 동화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뭘 묻지 않아요? 유군, 무군을 묻지도 않고 곧바로 약하다고 하는데, 견시 딱 보고서 춘목, 하화, 추금, 동수라고 하더라도 불구, 이거는 강하죠. 춘목, 하화, 추금, 동수는 연구하지 않고, 극하는 것, 중한 것을 극하고, 극중, 극경, 중한 것을 극하든지 가벼운 걸 극하는지 이걸 뭘 연구도 안 하고 곧바로 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욱 임계는 봉 진토를 만나면 병정화는 술토를 만나고 갑을목을 미토를 만나고 경신금이 축토지를 만나면 불이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야. 통근 신고라고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형충해서 계고를 하라고
개고를 해서 열어 쓰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형충이라는 것은 다친다는 뜻이에요. 예. 형충파,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형충을 해서 쓰라라고 하는 것은 예, 어디까지의 이론이냐 하면은요, 연해자평 이론이에요. 그 이후에는 삼명통에서는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자평진전인 심여천 선생과요, 예, 여기 적천수 이론에서는요, 예, 진술충미 계고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자평진전 심여천 선생도요, 이런 거 계고해서 쓰라고 생각. 충형지 계고, 충형이 계고, 계지라고 하는 건 쓰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예, 알지 못함이라 불사 형충을 하기면 나의 근본의 뿌리가 상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가 모두 잘못된 이론이다. 유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필히 일체 소재, 이거 절자가 아니라 체로 읽으셔야 돼요. 일체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러니 이러한 이론으로 의해서 쇠왕지의 발음이 역자 바뀐다 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이 종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전도지리 바뀌어서 다른 이치가 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리치는 16, 10개다. 자, 적천수를 공부하시면서요, 제가 임철조 선생한테 바로 배운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이 10개고요. 그 앞전에 또 하나 제가 본받을 게 있죠. 또 하나 있죠. 저 뒤에 가면 또 있고요. 여튼 저는 임철조 선생 때문에 사주를 완벽하게 눈을 뜨게 됐어요. 명리학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천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이 10개만큼은 띄었어요. 띄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임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디에도 이런 이론은 없죠. 그러니까요. 자, 목이 태왕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태왕과 왕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5가지예요. 그럼 또 5가지는 뭐예요? 태세와 쇠극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왕은 기존이고 쇠는 기존이에요. 여기 쇠왕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태왕과 왕극, 태세와 쇠극에 대해서 10개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태왕자는 곧 뭐냐? 자, 목이 태왕하다라고 하면 이거 극하는 것과 같이 만약 금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 이 금과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반겨서 재련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 금을 주체로 해서요. 그러나 목을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화를 쓰라 라고 했으니까요. 설하라 라는 거예요. 설하라. 자, 목이 왕한 것이 극에다 달았어요. 저 태왕보다 더 극해요. 이건 까무러칠 일이죠. 그건 왕극하니까요. 목이 왕한 것이 극에다 달은 자는 뭐와 같으냐? 불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걸 수를 써서 극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연해라, 극해라,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단련시켜라, 뒤에 거를 극해라,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자, 목이 태왕하면요, 설하라 라는 거예요. 목이 왕극해요? 그러면 아예 생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쫓아가라 라는 거예요. 제가 종이라고 여기를 쓰려고 하다가 생으로 바꿔놓은 이유는요, 수생목기니까요. 이거 종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쳐서요, 극할 게 없어서. 자꾸만 임철조 선생 뒤에 말을 쫓아서 저 강의하는 놈 박헌구, 저는 종자 하도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미워하실까봐 제가 생이라고 했습니다. 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화가 태왕이에요? 뭐와 같을까요?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를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화를 보면 뭐가 될까요? 설하라라는 거예요. 예. 화가 완극해요? 뭐와 같아요? 토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임철조 선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는 건 토를 극하는 목을 써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생이 되네요. 하하, 참나. 이건 종하라라는 뜻이에요. 너무 지나치니까요. 완극하니까. 토가 태왕이에요? 자, 요거는 설하는 거예요. 사목, 이거 골치 아파요. 목과 같다. 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고. 이 목을 극하는 금을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토가 태왕한지 목과 같은지 그러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를 먼저 토를 먼저 보고 아 이건 태왕하니까 금을 써서 설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죠. 뭐와 같다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토가 완극해요? 아 이건 벌써 생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화를 쓰라는 소리예요. 금과 같다? 난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하라라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수없이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이렇게 여기는 한번 번역을 해도 되는데요. 이건 수없이 제가 이렇게 연필을 쳐갖고 완극하다, 태왕하다, 극왕하다, 태왕하다, 극왕하다 이걸 자꾸만 수없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빨간 글씨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빨간 글씨가 나오더라. 예, 그래서 4번하고요, 5번 해서 이렇게 하나 더 올릴게요. 4번, 5번, 6번, 7번을 이렇게 놓으면 분명하게 이제 4번과 5번이 끝나고 나면 6번이 나와요. 태세와 쇠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5가지고 요 외가 5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10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금이 태왕하다 이거 보지 마시고요. 예,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설하라. 금이 설하는 건 뭡니까? 수죠 뭐. 예. 금이 완극해요. 이건 생하라라는 거예요. 예, 생하라니까 금을 생하는 건 뭐예요? 토죠 뭐. 예. 수태왕이에요. 예, 이거는 설하라라는 거예요. 수가 설할 건 뭐예요? 예, 목이죠. 이거 설이 되잖아요. 수가 완극해요? 그럼 이건 생하라라고 하니까 수를 생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예,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반대예요. 자, 목이 태세예요? 태왕한 게 아니에요. 뭐와 같다?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하니까 마땅히 수를 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의금 금을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외기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목이 태세하다라고 하면 극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라면 됩니다. 목이 쇠한 것이 극에 다다랐어요. 뭐와 같다? 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이건 뭐예요? 화를 쓰라는 거예요. 쇠하니까. 전 전부 쇠하죠. 저 약간 극하니까요. 근데 뭐와 같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뭐와 같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뭐와 같다라는 걸 빼고 목이 태세하다라고 하면 설하라. 그러면 목생 화를 쓰는 극하라라고 했어요. 목이 태세하니까 극하라 금을 쓰는 것이고요. 목이 쇠극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설하라라고 하니까 화를 쓰라라는 거예요. 이거 뭐와 같다라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목이 태세하다라고 하면요, 설하라, 극하라,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 화니까 어떻게 돼요? 수를 쓰라라는 거예요. 예, 화가 쇠극해요? 자, 이건 뭐예요? 설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토를 쓰라라는 거예요. 예, 제가 수없이 고민하다가 설극, 생화 이걸 전부 하다가 사실은 저 생자는요 종으로 보면 더 좋아요. 그러나 제가 종자를 안 쓴 이유는 분명하게 제가 설명하는 저는 느낀 것은 이거 적천수 공부하는 사람들 종격 하는데 종격이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8번, 9번, 10번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토가 태세해요? 이건 뭐예요? 극하라라고 했으니까 토를 극하는 건 뭐예요? 여기 목 있잖아요. 예. 뭐와 같다라는 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라는 것은 쇠하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쇠극해요. 그럼 뭐와 같다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설하라. 토생 금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금을 쓰는데 뭐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약하니까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금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뭐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힘들다. 그러니까 금이 태세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 그냥 극하라 그러면 화를 쓰라. 금이 쇠극하다라고 하면 이건 설하라. 수를 쓰라. 딱 맞죠? 수가 태세하다, 수가 태세하다, 이건 극하라. 토를 쓰라. 라는 거예요. 쇠극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어떻게 설하라 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목을 써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행의 전도진기예요. 진짜 진기를 삼명의 오묘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진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삼명의 오묘함은 바로 이 진기에 있다. 근데 그 진기는 뭐냐? 오행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학자,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의세상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원원지묘라라고 해서 이거는 임철조 선생이 우뚝하고 대단한 묘함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명리학이 아니라 어디서 저기 유학에서 공자님을 제자들이 말씀에 감동할 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원원지묘라라고 해서요. 우뚝하고 묘한 있을 따름인저라고 해서 감탄사를 감탄사로서 끝내시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여기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것이고요. 뭐라고 제가 역담을 했습니다. 14번 채영장서부터요 18번 이 쇠영장까지는요 이론은 증주자의 철저히 종격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종종 하면 임철조는 너무 지나치게 종에만 치중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걸 생이라고 했을 뿐이지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뿌리에 관해서 언급하며 천간에 있는 비견은요 지지에 묘고에 뿌리를 내는 것만 못하고요. 천간에 있는 비겁 두 개는요 노강에 뿌리를 내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증주자가 말씀을 하시죠. 이렇지 명리이론에 한층 발전시킨 이론이죠. 특히 위에 10가지 이론은요 철조님의 명리 실력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요 어느 책에도 이런 10가지 경우를 철조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철조 선생님 외에는 누구도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사례명조가 100번서부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꼭 20개네요. 20개가 사례명조가 되니까요. 제가 매일 이걸 5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 7까지 하면 6번이 될 텐데요. 사례명제 2개씩 하고요. 저 10개는 반드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사례명제 2개를 하겠습니다. 10가지 경우에요. 그거는 수없이 앞으로 5번에 걸쳐서 하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것을 적천수에서 끌고 와서 논문을 하나 소논문으로 이런 걸 하나 석사 때 발표해 놓고요.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에 가서 이런 걸 가지고 적천수의 종격을 가지고서 논문을 쓰면 큰 논문의 거리가 하나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공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꼭 30분이네요. 예.